안녕하세요. 자,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그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영상을 만들었었고요. 오늘은 그 종합하는 의미로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모두 다 이해하실 수 있다면은 그런 분은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분이 계시면은 제가 올려놓은 영상 관계대명사 부분 꼭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댓글로 달아놓으세요. 그럼 제가 성의껏 성심성의껏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집중하시고 제가 하는 말 잘 다 이해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어떤 문장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만약에 관계 대명사라는 게 이렇게 쓰였다. 문장 가운데 관계 대명사가 쓰였으면 이 앞에 있는 거를 뭐라 그러죠? 선행사라 그러는 거죠. 선행사라는 거죠.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문장 중간에 쓰였다면은 이 앞에 선행사가 되게 선행사는 명사인 거죠. 일반적으로 이 선행사가 관계대명사 이 뒷부분으로 와가지고 일로 들어가서 대명사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대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대명사로 쓰이면서 이 대명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아니면 소유격으로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선행사가 뒷문장으로 관계대명사 이 뒷부분으로 와가지고 주어나 목적어나 소유격으로 반드시 쓰여서 한 문장에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이 말은 이 앞에 이 선행사가 이 뒤로 와서 주어로 쓰여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 뒷문장에는 주어가 안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 선행사가 이 관계대명사 뒤로 와서 목적어로 쓰여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 앞에 이 선행사가 이 관계대명사 뒤로 와서 목적어로 쓰여야 된다 이야기는 이 문장 안에는 원래 이 뒤쪽 이 부분에는 목적어가 없는 이런 문장이었었다는 얘기죠. 이 선행사가 만약에 소유격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이 선행사 이 명사가 일로 와서 소유격으로 쓰이지 않으면 이 문장하고 이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문장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장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면은 이 뒷문장에는 소유격이 빠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이 관계대명사 뒷문장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불완전하다 이 말은 당연히 이 앞에 선행사 명사가 뒤로 와서 이런 요소로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 이런 성분이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셨어야 돼요. 자, 이번엔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거는 잠깐요. 제가 펜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는 관계 부사라는 거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장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관계 부사가 이렇게 사용됐다. 관계 부사가 문장 중간에 이렇게 쓰였다. 전에 제가 관계대명사도 끊긴 문장, 안긴 문장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영상 꼭 보셔야 되고 관계부사도 관계부사로 끊기는 문장이 있는 거고 관계부사로 안에 안기는 문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부사로 관계부사가 문장 안에서 쓰였다라면은 관계부사도 앞에 있는 이 명사를 선행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계부사가 쓰였다는 얘기는요. 이 뒷문장으로 이 선행사가 와서요. 선행사가 와서 아까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뒷문장으로 가서 대명사로 쓰여서 주, 목, 그 다음에 소유격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 그랬죠. 관계부사는 이 선행사가 관계부사 뒷문장으로 와서 부사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사구 이런 말로요. 이 앞에 선행사 이 명사가
뒤로 넘어가면서 관계부사 뒤로 넘어가면서 부사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부사로 전환이 돼서 문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선생님들이 관계부사 이하 문장은 완전 이런 말들 이렇게 하죠. 근데 완전 이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죠. 관계부사 이하에는 뭐가 빠져 있는 거죠? 이 선행사가 뒤로 가서 이 부사로 써야 되는데 이 부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부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요. 관계부사 이하 문장에는 뭐가 빠져 있는 거라고요? 부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부사가. 이 부사 역할을 해야 될 거는 이 선행사가 관계부사 뒤로 가서 이 부사구 이런 걸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거라고요. 여보세요. 1, 2, 3, 4, 5형식 있죠. 문장 형식 해가지고 1형식부터 5형식 있죠. 이런 형식에는 이런 부사는 1, 2, 3, 4, 5형식에 들어가지 않죠. 1형식은 주어동사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2형식은 주어동사 주격보 부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래서 부사는 없어도 1, 2, 3, 4, 5형식을 구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관계부사 이하 문장은 부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렇기 때문에 형식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사 이하 문장 완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틀린 거라고요. 관계부사 이하에는 뭐가 빠져 있는 거라고요? 부사가 빠져 있는 거라고요. 부사구가 빠져 있는 거라고요.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은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관계부사 이하에는 뭐가 빠져 있는 거라고요? 부사가 빠져 있는 거라고요. 그럼 관계부사도 두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두 문장으로 만들 때 관계부사가 사용된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눌 때 관계부사 앞에 자르고 이 선행사를 관계부사 뒤로 넘기면서 부사로 바꿔야 돼요. 부사로 전환을 해가지고 한 문장에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를 이해하시는 분은 정말로 잘하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지금 이어서 제가 관계부사를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관계대명사도 우리 기본적으로 4개 뭐 who, which, 그 다음에 that, what 이런 4개 있었죠. 관계부사라는 놈도 관계부사라는 것도 4개가 있습니다. when 또 뭐 있죠? where, why, how 관계부사라는 것도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참고로 관계대명사이죠.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문장 안에서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 대시라는 그 단어는 문장 안에서 해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앞에 선행사를 꾸미게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관계부사로 사용된 이 단어 4개 있죠. 이 단어가 문장 안에서 해석이 되는 거 아닙니다.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수식만 해주는 거예요. 수식만. 그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관계부사 when 앞에 이런 것들 앞에 뭐가 있는 거라고요? 선행사라는 게 있는 거라고요. 선행사. when이라는 관계부사 앞에 선행사는 when이라는 관계부사 잠깐만요. when이라는 단어가 관계부사로 사용이 됐으면 이 앞에 선행사는 어떤 시간 개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시간. where 이런 관계부사가 쓰였다면 이 앞에 선행사는 뭐가 나올까요? where는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why 어떤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why 앞에 선행사는 어떤 이유를 나타내는 reason 이런 단어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how 이런 관계부사 앞에는 선행사가 방법, way 이런 단어들이 선행사로 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우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직접 관계부사가 들어간 문장을 보면서 여러분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까지 이해를 하시면은 문장 독해를 하는데 큰 어려움 없거든요. 또 조금 힘드시더라도 자, 저와 같이 한번 달려보시죠. 자, 여기 A1 보세요. 여기 보면은 A, B, C, D 네 문장을 나눴는데 여기 관계부사를 제가 다 이렇게 when, where, why, how가 들어간 이런 문장들을 제가 짧은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보세요. 모든 문장 안에는 주어 동사가 있는 거죠. 보세요. 여기가 주어, 이게 동사네요. 1985년은 is the year 이렇게. 그 다음에 관계부사가 사용이 됐죠? 관계부사. 관계부사가 사용이 돼서 이 문장은 관계대명사하고 마찬가지로 문장 중간에 안겨 있는 게 아니라 문장의 앞에 완전한 문장 하나 나오고 여기서 딱 끊어지고 관계부사가 이어지는 끊긴 문장입니다. 관계부사가 사용된 끊긴 문장이에요. 안긴 문장, 끊긴 문장.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보세요. 관계부사가 사용이 된 문장도, 관계대명사가 사용된 문장도 두 문장으로 나눌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관계부사가 사용된 문장도 두 문장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나눌 줄 아셔야 돼요. 완불 이걸로만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1985년은 is the year. 여기까지 첫 번째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이고 이 과정이 잘 이해 안 되는 분은 제가 여기 위에 링크 걸어놓은 거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끊긴 문장, 안긴 문장 두 문장으로 쪼개는 거. 자, 첫 번째 문장은 1985년은 is the year. 여기까지 한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 이 뒤에 이 문장 있죠. 뒷문장. 이 뒷문장에 앞에 이 선행사 the year 이 말 있죠. the year. 선행사 the year. 이 선행사죠? the year 이 말이 이 뒤로 넘어가야 돼요. 이 뒤로. 이 뒷문장으로 들어가서 부사로 사용이 돼야 돼요. 부사나 부사구로 만들어져서 한 문장이 이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집중. I was born. 나는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다가 the year 이놈만 딱 붙이면 이거 문장이 되나요? I was born the year 이런 문장 틀렸죠. 이거는 그냥 명사예요. 제가 앞에 선행사가 뒤로 와서 부사나 부사구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나는 태어났습니다. 그 해 아니고 그 해에 이런 우리말이 필요한 거죠. 그 해에 즉 여기에 전치사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해에 할 때는 전치사 뭘 쓰면 좋을까요? in 이런 말 쓰면 좋겠네요. I was born in the year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관계부사 이하 문장은 완전한 것 같죠. 나는 태어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나는 태어났습니다. 이 말하고 1985년은 그 해입니다. 이거 두 문장에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계부사 이하 문장이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관계부사 이하 문장에는 부사나 부사구가 지금 빠져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 the year 이 말이 the year 앞에 in 붙여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거를 뭐라 그러죠? 이런 걸 무슨 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in the year 이런 걸 무슨 구라고요? 부사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사구. 관계부사가 사용된 문장도 반드시 두 문장으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문장은 1985년은 is the year.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I was born in the year. 이렇게 두 문장으로 반드시 나눌 줄 아셔야 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자, 두 번째 문장 보게요. 여기 보세요. 관계부사 when 이런 거는 해석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관계부사. 1985년은 내가 태어난 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1985년은 내가 태어난 언제 해다? no. 그건 아니죠.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2번 보세요. 더가 나오면 명사. 이게 주어인데 동사를 찾아야 되는데 안 보이죠. 이 말은 관계부사가 보이고 이 말은 관계부사가 안겨 있다라는 얘기죠.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이게 지금 안긴 문장인 거예요. B번 이런 문장이 지금 안긴 문장이에요. 안긴 문장. 안긴 문장. 1번하고 끊긴 문장이 아니고 관계부사가 중간에 안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장도 두 문장으로 나눌 줄 아셔야 돼요. 두 문장으로. 첫 번째 문장은 관계대명사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한 문장이 된 거죠. The city is by the sea. 그 도시는 바다 옆에 있습니다. 이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거 보세요. 이 관계부사 앞에 선행사죠. 이 선행사가 관계부사 이하 문장이죠. 여기 I live 일로 들어가서 the city란 말이 일로 들어가서 부사구로 사용이 돼서 한 문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은 the city is by the sea.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I live the city 이렇게 하면 되나요? 나는 삽니다. 도시 안 되죠.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치사 in the city 이런 말로 하면 괜찮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I live in a city 이렇게 돼가지고 부사구가 된 거예요. 부사구가. 반대 두 문장을 나눌 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where 이런 거를 관계부사를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로 나눌 수도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in which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Where the city in which I live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1985 is the year in which I was born 이렇게 되는 그 문장도 나중에 문장이 발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거 반드시 두 문장으로 나누는 거 반드시 해보세요. 반드시. Right? 자, C번 갑니다. The reason. 이거 안겼구나. 빨리 하셔야 돼요. 그만큼 안긴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문장은 안긴 문장은 어떻게 하는 거죠? 안긴 부분 빼면 한 문장 된다 그랬잖아요. The reason is obvious. The reason is obvious.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게 한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문장은 they came 이 속에 앞에 the reason이라는 선행사가 이 속으로 들어가서 부사 아니면 부사구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They came the reason 이렇게만 쓰면 안 되잖아요. 문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왔습니다. 이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대로 왔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전치사 뭘 쓰면 좋을까요? for 이런 말 쓰면 괜찮하겠네요. 그럼 for를 넣어가지고 for the reason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부사구라고 얘기하는 거죠. They came for the reason. 이 문장은 한 문장으로 해석을 하자면 보세요. 그들이 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런 얘기죠. 이 문장은 두 문장으로 나눠서 해석을 하자면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들은 그 이유 때문에 왔거든요. 이런 의미입니다. Right? 자, D번 갑니다. 자, 복잡하지만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I don't know the way. 난 그 방법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장이 완전하죠. 끊겼다는 거 빨리 알아야 돼요. 이거 끊긴 문장이구나. 끊긴 문장. 안긴 문장은 the reason이고 중간에 다 이렇게 안겨 있잖아요. 이런 거 구분하실 문장 볼 줄 아셔야 돼요. 나는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두 번째 문장은 지금 여기서 관계부사 끊어지고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된 거죠. 첫 번째 문장은 이게 한 문장이 된 거고 두 번째 문장은 You open the door 다음에 이 선행사 the way 있죠. 이놈이 일로 들어가서 부사구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부사구라는 얘기는요. 부사구라는 얘기는 이 선행사가 전치사 뒤에 이 선행사 이런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You open the door. You open the door. 뒤에다가 the way 이렇게만 쓰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You open the door. 너는 그 문을 열었습니다. 방법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방법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방법으로 하려면 전치사 뭘 쓰면 좋을까요? But in the way, by the way 뭐 이런 말들 쓰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문장 You open the door in a way.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And by the way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조심해야 될 거. 관계부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관계부사가 있으면 이 앞에 선행사가 있는 거죠. 선행사가 있는 거고 이 관계부사는 해석은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냥 이렇게 꾸미게만 수식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해석. 근데 그래요. 관계부사 앞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 보이죠? when 앞에 the year when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the city where 둘 다 써도 상관없어요. 관계부사 이렇게 생략하고 쓰기도 해요. 관계부사 이렇게 the reason why 이렇게 the reason they came 둘 다 써도 되고 하나 빼도 되고 그래요. the reason why 이렇게 써도 좋고 아니면 the reason they came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right? 이제 조심해야 될 게 the way how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미국 사람들은 언어 습관이라는 얘기예요. the way how 이렇게 한꺼번에 the way how 이렇게 한꺼번에는 쓰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한다? 둘 중에 하나를 빼고 쓴다. 이놈을 빼든지 이놈을 빼고 쓰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제가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많이 하려고 하다 봤더니 좀 복잡하네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잘 좀 기억하실 내용 같아서 제가 많이 적고 있습니다. 자, 그럼 Let's try it. 이거 한번 보게요. 조금 더 긴 문장인데 한번 볼까요? I'll never forget the day when 관계부사라는 게 쓰였죠. 위에까지 똑 자르고 이거는 끊긴 문장인가요? 안긴 문장인가요? 그죠? 여기까지 문장 완전하잖아요. 나는 그날을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잊지 못할 겁니다. 문장 완전한 거죠? 끊긴 문장이네요. 끊긴 문장. 그죠? 끊긴 문장. 끊긴 문장이라는 얘기는 이 앞에 한 문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문장은요. 두 번째 문장은 관계 부사 이하 이 문장이죠. 문장 이 핑크색 속으로 the day라는 단어가 일로 들어가서 어떤 형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좀 전에 전치사, 선행사 이런 거를 부사구라 그러는 거죠.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라고요. 두 번째 문장은 You accept marriage proposal. 당신은 결혼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그냥 the day 이 뒤에 이 핑크색 뒤에다 그냥 the day 이렇게만 쓰면 문장이 되는 거예요. You accepted marriage proposal the day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를 붙여놔야 된다고 여기다가 그날에 하려면 on the 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on the day 전치사 on 뒤에 선행사 붙인 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전치사구, 전명구라 그러고요. 이런 거를 결국은 부사구라는 이런 뜻이에요. 말들이 어렵죠. 그래도 선생님들이 자꾸 이런 말들을 쓰니까 그런 용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관계부사 이하 문장은 얼핏 보면은 당신은 결혼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문장 완전한 것 같죠? 이 핑크색 문장하고요. 이 문장하고는 관계가 공통되는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당신은 나는 그 날을 잊지 못할 겁니다. 잊지 않을 겁니다. 이 문장하고 당신은 결혼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이 말하고는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관계가 없어요. 이 말은 관계부사라 그러잖아요. 이 두 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부사 이하 문장은 완전한 게 아니라 부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부사구가. 이 부사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요? 이 선행사를 이 관계부사 뒤로 넘어가지고 전치사, 선행사 이런 부사구로 바꿔놔야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 문장을 두 문장을 꼭 만들 줄 아셔야 돼요.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할 거야. 어떤 날이냐면요. 설명해 놓은 거예요. 네가 그날 on the day 그날
결혼 프로포즈를 네가 받아들였잖아. 그날을 난 잊지 못할 거야. 이렇게요. 관계대명사도 길어지면 해석하고도 뭔 말인가 모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쪼개놓고 따로따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내가 관계대명사 좀 취약하고 관계대명사 들어간 문장은 너 읽고 나서 뭔 말인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이건 제가 하는 오늘 말하는 거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오늘 제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은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고요. Right?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봤더니 there are times 어느 때가 있대요. 관계부사가 이렇게 덜렁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장은 관계부사 보이죠? 끊긴 문장이에요, 안 긴 문장이에요? 문장 완전하게 앞에 붙어 있잖아요. 끊겼다고요. 그럼 한 문장은 이렇게 된 거라고요. there are times 어느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은요. 두 번째 문장은 이거죠. 두 번째 문장 이렇게 모든 것이 seems to go well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얘기죠.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장이 완전한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완전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 뒤에는 뭐가 빠져 있다고요? 전치사에다가 선행사 이게 빠져 있는 부사구가 빠져 있는 문장인 거라고요. 부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완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아니고 뭐가 빠져 있는 거라고요? 부사구가 빠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야 이 두 문장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럼 두 번째 문장은 Everything seems to go well 다음에 이 뒤에다가 그냥 times 이렇게만 쓰면 되나요? 말 되나요?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시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이런 어떤 전치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치사 뭐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전치사 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at the time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이런 말들이 있어야 전치사에다가 이 선행사 넣어가지고 이런 부사구가 돼야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때에는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때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Right? 오케이, 다음 보세요. 어렵지만 지름길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힘들지만 이렇게 영어 공부 잘 하셔야 될 분, 잘 하시고 싶은 분들은 힘들지만 반드시 이렇게 따라 해보세요. 오케이. 자, 이거는 의문문이고 조금 복잡해졌어요. 보세요. 관계부사가 쓰였고 그럼 여기까지 우선 나눠보고 한번 보세요. 이 문장이 완전한가요? Is there a restaurant around here? 이 근방에 식당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문장 완전하죠. 아, 그럼 이거는 관계부사가 쓰였으면서 이 문장은 끊긴 문장이구나.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은 이거죠. Is there a restaurant around here? 이 주변에 식당 있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I can have a good meal. 내가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겠죠. 이거 보세요. I can have a good meal. 이 앞에 where라는 이 관계 부사가 쓰였죠. 이 관계 부사 선행사가 지금 뭐죠? 선행사가 here인가요? here? 이 관계 부사 선행사가 here예요? 아니죠. where 이 앞에는 선행사 where 관계 부사 where 앞에는 어떤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행사는 here가 아니라 뭐죠? 이거죠. 이게 선행사입니다. 선행사. 그럼 뒷문장 이 선행사가 이 뒤로 넘어가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전치사 더하기 선행사 이런 구조가 돼서 부사구로 써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I can have a good meal. 그 다음에 a restaurant 아니고 전치사 뭘 쓸까요? 그 식당에서 하려면은 at the restaurant 이렇게 at the restaurant 뭐 이런 더 제가 바꿔볼게요. at the restaurant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보세요. 나는 훌륭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애시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식당 이렇게만 나는 훌륭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식당 이게 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식당에서 이렇게 부사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시요. 보세요. 관계부사 뒤에 문장은 완전? no. 관계부사 이하는
부사구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인 거예요, 사실은. right? 두 문장으로 나눌 줄도 아셔야 되고, 이거 한 문장으로 해석하자면은, 내가 멋진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이 근방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right? 오케이. 관계부사 사용된 이 아주 중요한 문장. 오늘 힘들지만 꼭 여러분들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문장 더 해볼게요. 이건 볼까요? 관계부사 사용된 것 같고 딱 여기까지. 자, give me a reason. 이유를 좀 나한테 얘기를 해봐요. 이런 얘기죠? 나한테 이유를 좀 대보세요. 이유 좀 말해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문장 완전하죠. give me a reason. 이거는 빨리 보시고 여러분 관계부사 쓰였죠? 끊긴 문장이구나. 여기까지 완전한 문장 하나 나왔어. 이유 좀 얘기해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문장은 이하 관계부사 이하 문장에 이하 핑크색 문장 있죠? 이하 문장에 앞에 reason 이 말이 물론 뭐 이거 다 붙여도 상관없고 우선 reason 이 말이 이 뒤로 들어가서 그냥 reason 이렇게만 쓰면 안 된다고요. You didn't do your homework yesterday. 너 어제 네 숙제 하지 않았다. 이유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전치사를 붙여서 전치사 더하기 선행사 이렇게 해가지고 뭘로 쓰이는 거라고요? 부사구 쓰이는 거라고요. 그 이유 때문에 전치사 뭘 쓸까요? for 이렇게 for the reason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You didn't do your homework yesterday. 너 어제 숙제하지 않았다. 이유 이렇게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전치사 for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for the reason 해가지고 전치사 선행사 이렇게 붙여가지고 부사구가 되는 겁니다. 다시 관계부사 이하 문장은 부사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인데 부사라는 것은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관계부사 이하 문장은 완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관계부사 이하 문장에는 부사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인 거다. 그 뒤에 관계부사 이하 문장은 이 앞에 선행사를 데려다가 전치사 붙여서 이렇게 부사구로 만들어 놔야 관계부사 앞에 문장하고 관계부사 뒤에 문장하고 뭐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관계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관계대명사도 앞문장 뒷문장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나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두 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때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두 문장으로 쪼갰을 때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앞에 선행사가 뒤로 넘어가서 주어나 목적어나 소유격으로 쓰여야 앞문장하고 관계가 이어지는 거죠. 관계부사도 마찬가지로 앞에 선행사가 뒷문장으로 넘어가서 전치사, 선행사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떤 부사구로 만들어야만 두 문장, 앞, 뒷 문장의 관계가 이어지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 얘기가요. 지금 영상도 30분을 넘었고요. 되게 복잡한 얘기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전부 다 여러분이 이해하신 분은 정말로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또 딴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너무나 여러분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우선 독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 부분 첫 시간에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를 여기다 잠깐 넣을까요? 잠깐요. 첫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거 공부를 한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한 이유는 독해를 할 때 물론 주어동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주어동사 구분을 하고요. 아이고 다시요. 독해를 할 때 주어동사를 구분하고 문장을 의미단으로 이렇게 나눌 줄 알아야 된다고요. 문장을 나눌 때 아무 데서나 나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명사가 이렇게 있고 이 뒤에 부정사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똑 잘라서 의미를 정리해 보라는 얘기였어요. 전치사가 명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와도 딱 의미를 정리해 보고
그다음에 전치사, 그다음에 분사 있죠.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도 이렇게 나눠보라 그랬죠. 그다음 조동사, 명사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나온 문장도 똑 잘라서. 그다음에 우리 오늘 공부한 관계 부사가 나왔을 때도 똑 잘라서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독해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강의를 여러 개를 찍었는데요. 독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거를 우리는 공부했던 거예요. 이거를 공부했던 겁니다. 이거를. 또 오늘 영상까지 해가지고요. 우리는 문장 끊어 읽기, 나눠 읽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부분을 우리는 오늘로 해가지고 다 끝낸 겁니다. 명사 뒤에 부정사로 꾸미는 경우도 공부했고, 명사 뒤에 전치사로 꾸미는 경우, 명사 뒤에 분사로 꾸미는 경우,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로 꾸미는 경우, 명사 뒤에 관계부사로 꾸미는 이 어려운 경우들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끊어읽기는 사실 오늘까지 끝입니다. 끝. 그리고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이런 끊어읽기 이외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필요한 내용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암기를 해가면서 이해하게 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면은 영어 공부 끝입니다. 끝. 영어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되게 긴데요. 한꺼번에 보기 힘드신 분은 좀 나눴다가 반드시 2번, 3번 다 이해될 때까지 여러 번 꼭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인강을 찍는다면 이렇게 36분 이렇게 하면요 망해요. 수강생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거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면은 37분 아니고 1시간 동안도 제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은 저는 영상을 그렇게 찍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해갈 때까지 여러 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이렇게 구독자도 하나씩 늘고 그러니까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용기가 막 생기네요. 이렇게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